안녕하세요, 영석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피소드를 신뢰로 잡았습니다. 신뢰.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국민신뢰라는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크롤을 10개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93만 건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국민신뢰를 좀 저버리는 행동들이 많이 있어서 선택을 좀 해봤는데,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사진 2장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보셨어요? 번개가 지나갔죠. 자, 돈으로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신뢰인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살면서 신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신뢰를 깨뜨려서 불편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신뢰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학가, 신경 경제학자죠. 폴 자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변수. 좀 거창합니까? 그런데 기업 경영에서도요. 신뢰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리적 자본보다도 실제로 신뢰의 자본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뭐 그런 건 많이 겪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신뢰라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 관계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사회적 자본 가운데서는 일반적으로 뭐 도로, 항만, 어린이 놀이터, 뭐 해수욕장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물리적 자본, 소위 이제 보이는 자본이고, 우리 심적 자본, 소위 이제 신뢰라든지 또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심적 자본이라고 하겠고, 이것도 역시 사회적 자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태인의 보석상에서 계약서 안 쓴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외상으로 거래한다는 것도 아시죠? 그것은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과의 신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의도에 그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사람들이 계속 줄을 점심 때 선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사전에 받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돈을 넣고 가라 라고 했더니 그 돈을 넣고 또 남은 돈은 팁으로 남겨놓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그만큼 신뢰하면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매출이 2배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신뢰하고 친구를 신뢰하고 누군가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화면을 잠깐 보시죠. 자,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면 크게 나누면 외부 연결 자본, 소위 이제 브릿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내부 결속 자본,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내부 결속 자본은 인위적 무한 신뢰, 언뜻 이해가 안 되나요? 이건 뭐 조건 없이 신뢰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이렇게 거래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이 내부 결속 자본에 속합니다. 인지적 자본이라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 또는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조합을 만든다, 뭐 협회를 만든다 이렇게 조직화를 했을 때 그 미션이 뭐지, 비전이 뭐지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V모스트를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V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뭘로 할까 이것에 대한 공감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그 조직이 오래 가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제 소외계층을 위하여 뭐 이런 것도 되겠고, 또는 이제 실버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뭐 장애인을 위하여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공유됐을 때 그게 오래 가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무한신뢰, 소위 이제 내부 결속 자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본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연결 자본은 신뢰를 제한적으로 유한하게 이렇게 주는 걸 우리가 외부 연결 자본, 영어로는 브릿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물적 자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관계적 자본, 신뢰나 평판,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내부 결속 자본에 대한 신뢰 또는 평판
내지는 규범이 있을 수 있고요. 외부 연결 자본으로서의 신뢰 평판 규범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 질서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 신뢰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질서에 대한 기대입니다. 근데 자연 질서는 우리가 자연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열외로 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도덕적 질서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대 능력에 대한 기대. 그 사람이 잘났어. 그 사람이 권력자야. 그래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어. 이것은 상대 능력에 대한 기대인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열외로 여기서도 역시 치겠습니다. 상대 의도에 대한 기대. 왜냐하면 이제 상대 능력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권력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제한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거니까 이거는 열외로 치겠고요. 상대 의도에 대한 기대. 이것은 상대가 나한테 왜 접근을 했지? 상대와의 관계를 가졌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것들이 그렇게 권력이나 돈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하죠. 자, 상대 의도에 대한 기대는 다시 안심과 신뢰로 나뉩니다. 자, 신뢰가 있으면 당연히 안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뢰만 따로 또 떼서 보면 인간관계적 신뢰와 인격적 신뢰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뢰는 인격적 신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격적 신뢰는 개인적 신뢰, 커뮤니티적 신뢰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본딩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관계에서는 브리칭의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신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적 신뢰나 커뮤니티 신뢰는 그 가운데서 정보 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뢰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상대가 나한테 실제로 주는 정보가 참일까? 거짓일까?에 따라서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그걸 우리가 신뢰가 쌓인다는 것이고, 참이 드문드문 이루어지면 조건부 신뢰를 하게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우리가 신뢰를 인증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역량과 성품과 정보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출중하고 또 성품이 바르고 또 주는 정보가 참이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신뢰를 100% 하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은 아닐까? 이런 걸 판단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거래를 하거나 신뢰를 주는 것 이랬을 때도 조건을 하나쯤 걸게 됩니다. 그래, 만약에 잘못했을 때도 뭐 이 정도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지.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제한적인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랬다가 그게 산출물이 내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관계에서 이렇게 무한 신뢰를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라도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뢰를 얻기조차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 신뢰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어떤 자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건 아주 중요하게 느끼시고요. 창업을 할 때도 우리가 시드머니를 받는다 이랬을 때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때, 돈 투자를 받을 때도 신뢰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스타트업을 할 때도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매출액이 향상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CEO가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거든요. 소위 태도를 보게 되는데, 그 태도라는 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그 CEO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를 이미지를 보시죠.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는 크게 내부 결속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연결 자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링킹이 있죠. 제3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쭉 보시면, 매트릭스를 보시면 내부 결속 자본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친구라든지 가족, 무한 신뢰자들이 주로 이제 그 본딩의 관계죠. 여기에서는 특별히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외부 연결 자본부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죠.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기대,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 연결 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외부 연결 자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당연히 그건 깨지게 되고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외부 연결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5천만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다리를 건너야 돼요. 소위 브리징, 외부 연결 자본을 건너서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를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통로는 바로 브리징의 관계에서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리징의 소위 외부 연결 자본에서 링크를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직접적인 그 본딩의 관계나 브리징의 관계보다 이익을 나한테 갖다 주는 것은 링킹의 관계에서 많이 갖다 주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링킹의 관계가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준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내가 객관적으로 신뢰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신뢰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브리징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제 본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을 좋게 퍼뜨려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링킹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겪어보지 않았지만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나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신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운전을 하기 전에 배우려고 할 때 참 신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중앙선이 이렇게 뭔가로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거의 다 뭐 그 선 두 개로 해서 양쪽에 차가 다녔는데, 운전을 배우면서 왜 상대 차가 되게 겁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1차선으로 간단 말이죠. 뭐 끄떡하면 나한테 와서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차와 또 상대 운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겁나서 운전을 못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이상한 전화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받게 되면 이게 모르는 번호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왜 전화를 했습니까?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 아내나 또는 내 친척이나 내 친구한테 전화 왔을 때,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 알았어. 바로 1초 안에 결론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적게 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시간을 그만큼 압축해가지고 내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에 대한 효과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고객을 상담을 할 때 보통 이제 점포 같은 데서도요,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되게 고깝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점주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고객이 당연히 떠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전파 능력은요, 하루에 48명까지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는 7명한테 밖에 전파를 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쁜 얘기는 자꾸 전파를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링킹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만나보지 않고도 되게 평판을 안 좋게 생각해요. 문제는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손님에게 잘해주는 것에 11배를 잘해줘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1배나 그 사람한테 노력을 해서 돌아오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차라리 11명의 새로운 손님을 내가 끌어들이는 게 낫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48명에게 그게 나쁜 이미지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손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신뢰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뢰를 쌓아야 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또 비즈니스에서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신뢰라는 것은 절대로 깨뜨려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뢰를 좀 쌓아갑시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신뢰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뢰를 줄만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과 신뢰를 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